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폭등 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총파업이 잠정 합의로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요구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삼바를 비롯해서 어제는 카카오까지 창사 이래 첫 공동파업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 대표님, 이 파업 이슈가요, 대기업 전반에 번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삼전이나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이 연동성과급, 이 체계가 대기업 전반에 자리 잡는다면 이 한국 대형주 쪽에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이 수억 원대 성과급은 SK하이닉스가 포문을 열고 삼성전자가 저는 이 판도라의 상장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이제 시원한 합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IT 업계 전반에 왜 우리는 실적 좋은데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 로 번져가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게 고착화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건비로 어느 정도는 이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고착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마진에도 좀 리스크를 줄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에 기업의 밸류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억 원대 성과급 IT 기업들, 특히 대형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죠. 돈을 많이 벌면 상관은 없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고착화가 된다라고 하면 대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좀 밸류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가장 좀 걱정이 되죠. 실적에 아무래도 반영이 될 테니까요. 네. 맞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주주 권익보 이렇게 행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삼성전자 이제 주주 행동 그쪽에서 야, 직원들한테 40조 주는데 주주한테 배당은 11조냐. 맞아요. 그것도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늘려라 제발. 네, 근데 네. 바로 내놓지는 못하잖아요. 못하죠. 받으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부담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로봇이 더 잘 가지 않나. 그렇게 가나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 사람 자르고 로봇 쓰자. 로봇 쓰자. 어쩔 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근데 거의 한 4년, 5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인구 10,000명당 로봇 그 사용하는 비율 있잖아요. 맞아요. 1위입니다. 아, 1,000명 넘어갑니다. 1,000대. 10,000명당 사용 비율 대수를 따진다라고 하면 1,000대가 넘어가요. 근데 글로벌 평균이 100대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찌됐건 인건비가 높으니까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이 300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죠.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로봇에 베팅해야 되나? 로봇, 휴머노이드. 네. 중요하죠. 요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할 때 네카오 네.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아까 네카오 그 이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그 시총 순위가 떨어졌냐를 봤는데, 네이버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한미 반도체에도 밀립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도 밀리는, 정말 네이버가 대형주였는데 떨어지고 있고, 카카오는 좀 있으면요 50위권 밖으로 넘어가니까 두 번째 페이지로 이제 봐야 되는 그렇죠.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얘들은 왜 그래요? 지금 도대체. 네카오 주주분들이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남들은 10배 벌었다는데 그니까. 나만 60% 손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반기에는 오를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여기까지 번지지 않는 이유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기 잘해야 돼. 저 지금 긍정의 표정이 지금 바뀌고 있어. 네. 더 푸시해봐요. 본체의 네.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본업 자체의 흔들림인 건지, 아니면 그 AR 실적이 조금 후반에 나올 거라서 그런 건지, 이 하반기에는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스톱. 어제 외국인 샀어요, 기관이랑.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의 동력을 보자는 거죠.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의 동력을 좀 봐줘야 되는데 사실 네카오가 이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업 성장의 한계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카오는. 근데 플랫폼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독점력이에요, 독점력. 얼마나 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쓰죠.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 쓰지는 않아요, 구글처럼. 그리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쓰는 뭐 플랫폼은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내수주다. 네, 너무 내수주의 좀 무서운 게 가능성이 있다. 지금 조금 전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네이버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 지금 목표 주가가 기존에 40만 원이었는데 네이버를 28만 원으로 하향했고 말씀해주신 이유예요. 그러면 그 30%를 다운시킨 거네. 트래픽 감소세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다운했다. 트래픽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사실 네이버를 거의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네. 구글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구글에서도 제미나이 네, 때문에도. 훨씬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구글에서도 뉴스 기사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해도 구글이 훨씬 더 이제 뭔가 걸러내지 않은 정제되지 않고 이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보나 자료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AI 관련해서 활용을 할 때도 네이버보다는 다른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과거에는 네이버의 지식인으로 이제 뭔가를 맞아요. 알아내고 그쵸, 블로그나 검색을 지식인이나. 하고 정보를 얻었다라고 네. 하면 요즘은 AI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맞아요. 최근에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GPT의 질문자지 네이버의 질문을 먼저 하지 않더라고요. 네, 안 와요. 요즘은 맛집도 네. AI한테 찾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트래픽량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본업 성장의 한계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AI가 수익화되는 것 또한 저는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조금 그게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장과 대중에게 증명이 됐나? 정말 AI를 우리가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국내의 이제 이미지 자체는 네이버는 그냥 당연히 써왔던 거, 카카오는 우리가 모두 쓰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지만 요즘 MZ세대들은 카카오톡을 잘 안 쓰죠. DM을 쓰죠. 오, 네, DM을 써요. 그래서 페이스북 카카오톡은 오히려 업무용으로 많이 쓴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활용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해서 결국 뭐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해서 나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입이 될 텐데 그것 또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조금은 지금은 숫자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수익 모델이 우리가 분명하다라는 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그러면 인정함. 저희가 부정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장전에 짧게 시간 남은 거를 정리를 한번 해서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이슈도 저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이버 하면 예전에 사우디 네옴시티 요거 있을 때 사실은 또 싹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동 재건 끝나고 나면 다시 사우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또는 네이버, 카카오가 항상 가치를 그래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올 맞죠. 때마다 네이버. 결제 수단 네, 관련해서 그러면 결제를 얘네들이 기존에 워낙 많이 하니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다 쓰잖아요. 많이 쓰죠.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긍정의 솔루션 시나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괜찮은- 반등 잠깐 이제 단기로 반짝 봐라. 테마성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너무 바닥을 길게 보지 기고 마라. 있는 이걸 끌어올리는 힘은 아니다. 라는 조금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단기적인 이슈는 단기 있지만 이슈로. 장기는 아니다. 네, 장기로 보기엔 네. 지금은 너무 바닥이. 저희는 모르겠고 이차영 대표님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네, 나머지는 또 개장 보고 와서 네. 이야기하시죠.